네, 안녕하세요. 돈마리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주식 내가 많이 사면 빠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징크스 있죠. 내가 사면 많이 빠진다라는, 내가 많이 사면 빠지고 적게 사면 급등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또 이외에도 많은 정보들, 좋은 내용들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많이 사면 빠지는 진짜 이유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이제 매집 세력에 의해서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세력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분들이 하나 기억할 건 그렇습니다. 세력은 하나밖에 없다. 목적이, 걔네들 목적은 하나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죠.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개인들을 팔게 만들어야 되고요, 싸게. 그 다음에 개인들이 사고 싶어 안 달랄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물량을 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밑에서 매집을 해 나갈 텐데,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특정 개인들의 물량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호가창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계좌에서 많이 들어왔는지 또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량을 체크를 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 유통 물량에서 내가 가지고 매집한 물량과, 그리고 예측 불허했던 그런 물량들이, 어떤 물량들이 있는가, 누가 많이 가지고, 특히 개인들이 조금씩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한 번에 나온 물량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력들도 어떤 특정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예상치 못했던 물량이 탁 나와버리면 움찔합니다. 씨, 이거 뭐지? 이런 식으로 하죠. 세력들도 사람입니다. 강한 놈 나오면 움찔합니다. 매집 세력에 의해서 포착이 되는 겁니다. 얼마 사는지 다 포착이 되겠죠. 그러면 그 큰 물량이 자꾸 왜 들어왔을 때는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않습니다. 그 물량이 밑으로 확 나올 때까지. 그래서 가끔 보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신경질적인 물량이 맡아서 쫙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갑자기 매서 확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날 저점으로서 확 끌어올린 걸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물량 많이 쓰셨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못 참겠네, 던져야지, 더러워 사는 것보다 확 던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물량 탁 받고 확 올려버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가는 종목, 내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투자자들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주식을 쉽게 해서 3억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3억을 이 종목 중에서 2억을 샀어. 어떤 특정 종목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면 2억이니까 수익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5%, 7% 올라가면 그냥 홀라당 팔아버리는 것은 많죠. 근데 또 하나는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잘 못 팔아요. 사람 심리가 손실이 적을 때는 손절이 쉽지만 손실이 커져버리면 손절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받는다면 팔아야지 이러다가 하다가 쭉 빠져버리죠. 그래서 내가 가는 종목을 잡았어도, 행여 잡았다 하더라도 얼마 먹지를 못하고 매도를 합니다. 그럼 또 다른 종목 사겠죠. 그러다 한 번 못 가는 놈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물려가는 거야. 그럼 계좌에서 계속 안 갖고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빠지면 매도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올라가면 쉽게 해서 7%, 10% 먹고 팔았다라면 빠질 때는 20%, 30%라도 못 팔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비중 많이 실었던 사람들의 심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식이 심리를 갖고 싸우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지는 싸움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 폄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이순신 장군은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했다. 결과론적으로 이기고 나서니까 얘기를 하지, 우리가 배 13척 가지고 200척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결과론적으로 이겼으니까 이긴 싸움만 했다는 거지,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주식도 반드시 이 심리, 반드시 필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일수록 못 갑니다. 내가 많이 사면 안 가는 거예요.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은 내가 2억을 사도 좀 티가 덜 나거든요.
뭐 거래량이 뭐 1000만 주씩 거래되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사도 티가 덜 나요. 그리고 걔네들 신경 별로 안 씁니다. 근데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내가 시켜서 2억을 샀어요. 하루 거래 대금이 10억도 안 되는데 내가 2억을 샀어. 그 종목이 상승을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세력들이 투자한 비용 대비해서 누가 많이 물량 갖고 있으면 끌어올리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본다면 그런 결과 발생하는 이유는 물타기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물타기가 뭐예요? 빠지면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럼 내가 원래 이 종목을 비중을 많이 신뢰했던 게 아니라 주가 자꾸 빠져 샀는데 빠지니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다 보니까 비중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빠지는 종목을 잡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많이 샀기 때문에 빠지는 걸 계속 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안 가겠죠. 빠지는 걸 계속 잡는데 그게 가겠습니까? 하락 추세에 있는데, 그죠? 뭐 운 좋게 빠졌다가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이유에 의해서 내가 많이 사면 주식이 안 가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종목에 비중을 많이 치렀다. 못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균등하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량 대비해서 그럼 도대체 얼마큼까지는 괜찮냐 사는 게 한번 그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라면 여기서 바닥 거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올라가면 거래량이 뻥 터졌겠죠. 그럼 당연히 거래량이 많아요.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1거래량 비중 10% 급등하기 전에 바닥권에서의 평균 거래량의 10% 이상 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거래량 급증할 때 대부분이 뭐냐면 자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면 바닥에 거래량 때들이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종목들을 보게 되면 호가창이 비어 있어요. 거래량은 100만 주인데 호가창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 그냥 내가 밑에다가 걸어놓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때리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전일 수도 있는 거고 데이 트레이드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자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은 얼마 안 되는데 몇 명이 주가를 돌리면서 거래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갖다 내가 많이 샀다, 10%를 샀다, 고점에서 완전히 세력 물바지 되는 거, 총알바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자, 바닥에서 제가 일평균 거래량 기준을 썼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흥구석유라는 종목인데 바닥에서 급등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막 300만 주, 400만 주, 500만 주 막 터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10%를 했으니까 그러면 고온고에서 거래가 터졌을 때 10%면 어떻게 됩니까? 30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럼 내가 그래서 10%를 샀어. 30만 주입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보시게 되면 일평균 바닥에서 주가 급등하기 전에 거래량이 없었을 때 보니까 흥구석유가 일평균 한 20만 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종목은 10%, 즉 2만 주 이상을 절대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오버슈팅이고 세력에 다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의료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떤 주식을 매수를 하는데 호가창을 딱 보는 거예요. 자, 호가창을 봅니다. 그 호가창을 한번 딱 보면은 만약에 상신전자라고 했을 때 호가창을 봅니다. 그럼 보세요. 5천 얼마짜리인데 쭈루루루 보면은 800주, 100주 이렇게 돼 있죠. 이 종목은 하루 거래량이 3만 주예요. 그럼 몇 주를 사야 되겠습니까? 최대 3,000주 이상을 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력에 포착이 되고 그 종목은 안 간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 거래량을 보시고 만약에 상한가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 당연히 터지겠죠. 이럴 때 기준으로서 10%가 아니라 바닥권에 있을 때, 자, 우리 상신전자의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가 바닥권에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 거래량이 3만 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현재 산다라면 3만 주 이상 매수하시면 안 되죠. 근데 만약 이날 기준으로 어땠습니까? 이날은 거래량이 확 터져 있는 날이죠. 이때 거래량을 보면은 대략 한 280만 주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를 사? 28만 주가 되겠죠? 그럼 세력 물량맞이 되는 겁니다.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럼 내가 그걸 말아 올려야 돼, 상한가를.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닥권에 터지기 전에 그 얘는 평균 이 당시에 거래량이 역시 3만 주, 4만 주였어요. 많아봐야 5만 주. 평균 따지면 4만 주죠. 4천 주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면 간혹 보면 이런 거래량 없는 종목들을 갖다가 자꾸 주가 빠지니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3천 주가 4천 주 되고 5천 주 되고 8천 주가 돼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팔고 싶어도 밑에 매수 받쳐주면 뭐가 있어야 팔죠. 그죠?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물량이 없는데. 그래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떤 주가측에 내가 샀을 때 이 호가 있죠. 요거를 5호가 이상 내가 잡아먹는 물량을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쉽게 좀 이해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좀 거래량이 좀 많은 뭐 오리기세 투자야 이런 정보들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이미 상당히 터져 있죠. 지금 거래량이 1100만 주입니다. 그죠? 근데 바닷가에서 거래량이 평균 100만 주 나왔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8만 주, 100만 주, 거의 뭐 100만 주 다 터집니다. 그럼 80만 주 잡고 대략 10%면 이 종목은 8만 주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게 되는 거고요.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은 대략 5호가 먹는다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거의 8만 주 정도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5호가 여섯 놓으면은 대여섯 호가를 먹어버리면은 대략 8만 주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권 거래량이죠. 그래서 그 이상을 매수하시게 되면 나중에 팔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물량을 받쳐줄 사람이 없어요. 팔고 싶어도 내가 팔므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손쉽게 비중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내가 많이 사면 안 가는 이유, 이건 필연적이고 꼭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다. 우리가 꼭 뭐 주식을 매수급소를 잡는 방법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식은 여러 가지 스킬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기법 내용, 저는 이제 주식으로 수익을 많이 내봤었고요. 크게 뭐 까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걸 듣고 싶으시다라면 꼭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공유까지 해준다라면 정말 여러분의 얼굴은 공유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돈마리 TV